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1명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57명, 해외 유입이 34명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강남 유명 학원 강사 확진으로 학교와 학원과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학원과 입시 학원 강사들이 우선 검사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이 6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2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젊은 자원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어 연구 윤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중단도 했던 미국 내 3상 임상 시험을 이르면 이번 주 재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다시 1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1명, 누적 25,4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중심 발생은 여전했는데 해외 유입이 34명이나 돼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에 발생 숫자를 다시 90명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7명, 해외 유입이 34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됐는데 서울 13명, 경기 21명, 인천 6명, 부산 10명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대전 4명, 경북 2명, 울산 1명 등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34명이 나왔는데 입국 검역에서만 22명이 확진된 영향이 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입국자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450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0명, 격리 해제는 누적 23,584명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늘부터 관내에 있는 모든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입니다. 강남구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치 이동 주민센터 앞 공터에서 선별 진료소를 차려 학원과 교습소 3,000여 곳에 근무하는 강사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감염 우려를 덜기 위해 대형 학원과 입시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가 확진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등 6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근 확진된 서울 대치동 학원 강사는 증상을 보이고도 나흘이나 늦게 검사를 받아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학교와 학원은 밀집시설인데다 이동을 반복해 집단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틀 전 강남의 한 대형 학원 강사가 확진되면서 수능을 목전에 둔 학생과 여러 학부모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확진된 강사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이나 늦게 검사를 받았고 그 사이 강의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안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밀집과 이동을 반복하는 학교와 학원은 쉽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 고리가 될 소지도 매우 큽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철저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일상으로의 복귀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 공동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분권형 방역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대대적인 전수검사에 나섰죠. 이런 병원이나 시설들 최근 부랴부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한 요양시설의 관리 상황을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무는 어르신만 300여 명, 직원도 200여 명에 달하는 서울의 한 노인 요양시설. 엘리베이터 앞 지지대와 신발장 손잡이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하루 3번 건물 전체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체온 측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뤄집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근무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입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이 안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24시간 내내 환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소식에 더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일단 마스크랑 손 소독은 필수고요. 또 만나서 또 어르신 환기도 잘 시켜드리고 접촉 같은 경우도 좀 최대한 더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또 뭐 젊은 친구들 클럽에 가거나 음식점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가 격리 수준에서의 직원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정신병원에 확진자가 없는지 전수검사에 나서자 각 시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인력이 직접 들어가 검사하지는 않고 병원 시설마다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환자를 분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인 1실의 원칙을 지키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담병원 또는 공공병원으로 환자들을 분산 입원시켜서 최대한 시설 내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한 번 뚫리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양시설과 병원. 방역당국은 수도권 검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국에 있는 병원들로 진단검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제주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접종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사망자 A씨는 국가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민관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한 뒤 오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사망과 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A씨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확인될 경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사례 외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유 없이 쓰러지거나 알레르기를 보이는 등 이상 반응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약물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동네 내과병원에서 독감 무료 예방 주사를 맞은 초등학교 5학년 이모 양. 접종 직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깨어나긴 했지만 원인 모를 두통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납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딸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비슷한 증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17살 최모 양은 접종 직후 얼굴이 온통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주사 맞는다 해서 머리 아프다거나 그런 증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처럼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례는 정부 집계로만 400건에 가깝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에다 백색 입자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사망 소식까지 들려오자 불안감에 접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맞았어 아직. 애기들도 못 맞고 있어. 4살짜리, 6살짜리, 9살짜리 있는데 아무도 지금 불안해서 아직 못 맞고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백신의 부작용 때문인지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됐던 백신은 전부 회수해 안전성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사실은 백신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급성적인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피해라. 그렇지만 그 외에는 맞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약물에는 언제라도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 접종 전 본인과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 살피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지 여부를 꼭 담당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접종도 하셔야 되고요. 면역 반응 때문에 뭐 식사를 잘 못하신다거나 뭐 좀 까다하는 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령층이나 임신부, 신생아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은 뒤 며칠 동안 예후를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8월에 비해 0.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이 30.5% 뛰었고 건고추가 50.6%, 달걀이 13%, 물로징어가 20.5% 뛰면서 농림수산품 물가가 8월보다 4.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던 서비스 물가지수는 운송 서비스,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 등이 내려서 8월에 비해 0.2% 하락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밥을 굶고 전날 밤에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 없이도 똑똑한 미생물을 활용해 장내 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서구와 식습관과 면역학적, 유전적 요인들로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은 내시경이나 분변 검사, CT, MRI 촬영 등 다양하지만 비용 문제나 불편 호소 등 단점이 뒤따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염증 반응으로 생성되는 질산염 등을 장내 미생물이 직접 감지하는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합성생물학 기반의 유전자 회로를 도입하여 장내 염증을 비침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우선 대장염증 진단 지표 물질로 질산염을 활용해 합성생물학 기반의 유전자 회로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프로바이오틱스균에 넣어 염증을 진단하는 미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염증 반응에 따라 형광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이른바 스마트 미생물이 탄생한 겁니다. 염증을 진단함과 동시에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염증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해지고 염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같은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암 같은 장 질환을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도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번 스마트 미생물 기술은 분석화학 분야 세계적 저널 바이오센서와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2만 1,000명 넘게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3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국가마다 잇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현지 시각 20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2,500명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전산 오류에 따른 누락번을 반영한 지난 4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하루 사망자는 241명으로 전날보다 160명 이상 증가해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영국 정부는 가장 엄격한 3단계 방역 조치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I can announce that Greater Manchester will move to the very high alert level. That means that pubs and bars must close unless they're serving substantial meals. Households can't mix indoors or in most outdoor settings.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주민 이동을 거주지 5km 이내로 제한하는 5단계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야간 통행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금융 중심지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드주와 나폴리가 주도인 남부 캄파니아주가 이번 주 중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합니다. 특히 밀라노 지역은 병상이 부족해져 지난 3월 사용했던 임시 병동도 다시 가동합니다. Perché qui non si riesce a uscirne di questo problema qui. Purtroppo in tutto il mondo è così, ma qui la cosa sta peggiorando.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의 한 성당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 행사에 참석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외부인 접견이 많은 교황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최근 교황청 안팎에서 높았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원자들에게 일부러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자연적으로 감염되길 기다리는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백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비윤리적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18살에서 30살까지의 젊고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코로나19 백신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삼상시험에 참여한 수만 명에게 백신 후보 물질을 주사하고 자연적으로 감염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 후보 물질 접종자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에 일부러 노출시킨 뒤 면역 여부와 지속기간, 재감염 여부 등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과거 장티푸스와 콜레라,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도 같은 방법을 썼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험 자원자들도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Even if it means I will be sitting in a bed not feeling too well. If it means getting a vaccine developed and out there, I think it's worth it.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과거 실험은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o you must ensure that everybody involved understands exactly what is at stake, must be selected to minimize the risk to the volunteer. 실험 자원자의 건강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실험 시작 전에 규제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0일 하루 전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8,300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8월 첫째 주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자 2달 만에 최저치였던 지난달 12일의 평균 신규 확진자 3만 4,300여 명과 비교하면 70%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나올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인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를 제외한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서 14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지 시간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뉴욕주 여행경보 대상에 애리조나와 메릴랜드주를 추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43개의 주나 자치령 거주자들의 뉴욕주 방문이 사실상 제한됐습니다. 뉴욕주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작용 의심 질환이 발견돼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미국 내 3상 임상시험이 이르면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서 나온 부작용 증상 사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미국 내 임상시험 재개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월 6일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한 명에게서 척추 염증 장애로 추정되는 질환이 발견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임상시험을 중단했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질환과 백신 후보 투약과의 연관성을 조사해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12일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에 안전하다는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토실리줌압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을 30%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미국 68개 병원 집중치료실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3,900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을 때 혈중 산소 포화도가 47%였고 37%는 기계 호흡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연구팀은 중증 환자 가운데 433명에게 첫 2일간 토실리 주맙 주사를 투여했는데 주사를 맞은 환자의 사망률은 29%로 맞지 않은 환자들의 4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토실리 주맙의 이러한 효과는 환자의 나이, 성별, 중증 정도와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었으며 코르티, 코스트레이드 투여 여부와도 무관하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20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It has maintained its monopoly power through exclusionary practices that are harmful to competition. So the Justic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an antitrust response is necessary to benefit consumers.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거래위원회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10월 21일, 오늘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경찰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경찰관들을 만난다면 감사의 눈인사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